안녕하세요. 왓츠월드.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졌네요. 언론사별 톱뉴스 오늘도 모아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모두 같은 내용의 톱 기사를 다뤘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입니다. 바이든 5월 말에는 미국의 모든 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이어서 제약사 마크, 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존슨앤존슨과 백신 생산 협력에 동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바이든 5월 말까지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충분한 백신 제공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톱 기사를 냈습니다. 부제로 바이든이 백신을 약속한 가운데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상업활동 재개가 팬데믹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입니다. 바이든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5월 말까지 충분한 백신 공급 선언이라고 제목 붙였습니다. 백악관의 중재에 의해 거대 제약사 마크앤코퍼레이션이 존슨앤존슨을 도와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성인 미국인을 위한 충분한 백신 제공의 궤도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존슨앤존슨과 관련 협력사들이 백신을 생산하도록 주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약사 마크 코퍼레이션이 존슨앤존슨의 백신 생산에 협력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나의 지시와 내가 주도한 과정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백신 공급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5월 말까지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약속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3월 말까지 모든 교사들은 최소한 한 차례의 백신을 맞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며칠 전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2회 접종을 요구하는 타 백신들과 달리 1회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폭스뉴스입니다. 이라크 로켓이 미국과 연합군 주둔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보도라는 제목으로 톱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으로 감행된 시리아 공습 이후 미국 장병들은 보복 가능성을 예상했다라는 부제도 붙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공군 주둔지 그리고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수요일에 수차례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은 오전 7시 20분경 이라크 서쪽 안바 지역에 위치한 아인 알사이드 공군 기지가 최소 10차례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망자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해당 기지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당시 이 공격으로 인해 약 100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동맹국 사령부 대변인 웨인 마로토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공격에 대해 이라크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주 시리아 공습 명령 이후 보복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AP통신은 북이라크 지역 아르빌 공항 외곽에서 연합군 측 인원 1명이 로켓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에 미군은 지역 내 자국민을 로켓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습을 감행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니라탄된 예산관리국장 후보 사퇴, 바이든 정부의 첫 내각 임명 실패라는 제목으로 톱뉴스를 다뤘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 니라 탄덴 예산관리국장의 임명을 철회했습니다. 탄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바이든 정부의 내각 임명이 처음 좌절된 상황입니다. 탄덴 후보는 과거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공화당 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임명이 무산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치는 탄덴 후보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후보자가 과거 공화당 당원들을 겨냥해 작성했던 온라인 게시글을 문제 삼은 겁니다. 상원 양당이 현재 동수를 이루는 가운데 한 명의 이탈자가 발생하면 후보자는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 조 맨친 의원의 반대 의견은 후보자의 임명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당 상원 수잔 콜린스와 밋 롬니 등도 탄덴 후보자의 임명을 돕지 않겠다고 말하며
잠재적 이탈표가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들 또한 후보자의 게시글에 대해 부적절하고 과격하다는 의견을 내며 문제 삼았습니다. 탄된 후보자는 이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1000개가 넘는 게시글을 삭제했고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지만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뉴욕포스트입니다. 조사관, 타이거 우즈의 차량 블랙박스 확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며칠 전 타이거 우즈가 몰던 SUV 자동차 제네시스 GV80의 전복 사고로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중상을 입어 다리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로스앤젤러스 카운티 보안관은 차량의 운행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자료들을 통해 충돌 전 차량의 속도, 자동차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가 몰던 2021년형 제네시스 GV80은 미국 렌조 팔로스 베데스에서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들이받은 후에 멈춰섰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